40대 중반 넘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븐을 3일 동안 안 끈 적이 있어요. 수건 걸고 발 젖었잖아 닦고 바지 벗었으면 세탁기에 넣어야지. 이게 어려워? 이 답답해 미치겠어. 이 쉬운 걸 맨날 말해줘야 되나? 그러면 이게 답이 있어. 이제 제가 답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 그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아이한테는 나 이게 평생 안 되겠구나. 나는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줘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근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완벽한 부모가 아이를 더 잘 자라게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 그 비행기 타시면 산소 마스크를 자기 먼저 끼고 아이한테 끼라 그러죠. 엄마가 빨리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엄마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나가 숨 쉴 수 있어야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를 제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해도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영입니다. 전 지금 미국에서 정신과하고 소아정신과 더블 보드 정문의입니다. 한국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모든 분들 더 마음 건강에 조금 더 제가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마음 연구소 소장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시절에는 ADHD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우리 동기들이 나영이다 이렇게 이제 또 정신과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레지던트들이 나영이다. 그러고 나서 소아정신과 레지던트를 또 했거든요. 펠로십. 그러니까 그건 또 ADHD 또 나영이다 이렇게 됐지만, 그때도 저는 항상 삶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큰 이게 전환은 결혼하니까 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실수, 연발, 천방지축, 막 엉망진창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단은 제가 40대 거의 후반, 중반 넘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오븐을 3일 동안 안 끈 적이 있어요. 오븐은 다 끼면은 아내니까 잘 몰라요. 그래 하루는 이제 우리 남편이 저쪽에서 전화를 하는데 무슨 전화를 하고 있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한테 상의를 안 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화재보험을 올린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정말 이러다가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우리 집을 다 말아먹겠구나, 태워먹겠구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성 있다. 화재보험을 빡세게 넣어놔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 저도 좀 아찔했어요. 제가 실수가 워낙 많아서 어지간해서 아찔하지 않거든요. 이때 아찔한 게 왜 아찔했냐면, 되게 많이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틈만 나면 여행 갔는데, 그러면 보통 제가 여행을 가면 오자마자 그 다음날 일하도록 그렇게 짰어요, 항상. 그래서 그때 Dominican Republic에 서핑 캠프를 일주일을 했어요. 막 신나게 서핑 캠프 열심히 하고 공항에 갔는데 이렇게 막 하시더니 영주권을 보여달래.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시티즌 아니고 영주권이 있으면 그걸로 미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때 없다는 거 그때 알은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말이 안 되냐면은 여러분이 해외 나가면서 여권 안 들고 간 상황인 거예요. 미국 비자도 없이 불법 입국하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이민국에 전화해서 전화 인터뷰로 나를 아이디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극적으로 이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내려서 내리니까 또 검사해야 되잖아요. 뒤로 빼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불법 입국자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잠가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또 몇 시간 앉아있고 이렇게 취조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루 일 못하고 시겁했었죠. 그때 못 들어올 뻔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때 저 정말 진짜 뺐는데 그 일을 한번 겪으니까 이제 공항 가서 아이디 없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또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기 전화하시면 전화로 아이디가 됩니다. 한번 해봤어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한테 누가 그러면 ADHD를 태어나실래요? 안 태어나실래요? 이렇게 문을 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생각을 언제 했냐면은 저희 존스 홉킨스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Kay Jameson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은 ADHD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우울증과 우울증의 반대인 조증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그분에게 누가 물은 거예요.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면 선택할 수 있다면 양극성 장애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분의 답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치료약이 없었다면 아쉽게도 답은 아니오다. 아쉽게도. 근데 치료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 답은 yes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세요. 자살 사고까지 있는 우울증도 겪어보았고 조증, 그 우울증의 반대. 그래서 자기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끝도 가봤고 저 끝도 가봤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더 축복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더 아름답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물어봤죠. 저도 뭐 그까지는 안 되지만 이 ADHD를 나도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 똑같은 개념이 저도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와 좀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물론 이때 되게 힘들어요. 좌충우돌하고 안정감이 없어. 불안할 수 있고 또 아프기도 했죠. 그랬음에도 저는 그 폭을 살아봤다는 게 저는 좋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를 자세히 보면 심한 그 어려움이 있어요. ADHD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실수와 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원래 계속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있고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원래 삶이 예상된 대로 잘 안 되는데 그걸 되게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게 전 되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되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의 그 입장이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의사가 되는 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ADHD가 있지만 오히려 더 특별한 의사가 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 힘든 사람을 더 잘 알아주는 의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선택해도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진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올려놨고 그러면 체크리스트 해보면 진단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닌 이유가 그 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모든 것을 보려면 이제 전문가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되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긴가민가 막 물어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막 너무 오래 끄시기보다는 일찍 가셔가지고 전문가하면 여기서 전문가는 한국에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주로 하고 또 정신과 의사도 ADHD 진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ADHD는 정신과적인 진단 중에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단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도 대체로 잘 할 수 있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감기인가 뭔가 이러고 있는 거 아픈데 약을 먹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아니면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긴가민가 하시면은 저 책 읽어보시고 진단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 상당히 맞는 것 같다 하면 빨리 전문가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이 되게 편견이 심해서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들도 편견이 심한가? 애들도 편견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얘들이 만약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고민을 하여도 얘한테는 너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안 들어. 근데 어렵잖아요. 그럼 보통 자책을 해요. 나는 좀 부족한가? 나는 다른 애보다 못하나? 나는 다른 애들보다 뭐 머리가 안 좋나? 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비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아요. 근데 대체로 어떻게 말해주면 되냐면 조금 더 아동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비유를 써줘요. 스포츠카나 뭐 자동차 이렇게 우리 나영이는 스포츠카 같은 몸과 브레인, 뇌가 있어. 그래서 막 좀 속도도 빠르고 막 힘도 되게 세고 엄청 능력이 좋은데 브레이크가 조금 약해.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답을 한다거나 기다리라고 한다거나 제가 할 때는 나는 여기서 기다린다거나 조용하게 있는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런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ADHD라고 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영이의 뇌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뭐 잘못된 거야 아니면 뭐 내가 다른 거야 이렇게 할 때 제가 이 책 전반에도 굉장히 강조한 거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 아이에게는 다양성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나영아 있잖아.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다른 모양으로 있어. 그 다른 모양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 머리와 생각하는 거나 우리 뇌가 작동하는 거나 이게 다 다를 수 있거든. 그 네가 좋아하는 있잖아. 공룡 있지. 그 공룡이 다 다르잖아. 그 뭐 여자아이나 뭐 공주 좋아하면 우리 디즈니 공주가 한 명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여러 다른 공주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 어른들 모두 다른 모습이 있고 뇌나 몸이나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너의 특성은 이렇게 빠른 몸과 뇌가 있고 브레이크가 좀 약한 그런 특성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 성능을 조금 좋게 하고 요 핸들링 조금만 더 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스포츠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브레이크 어떻게 잡는지 훈련도 하고 필요하면 이게 브레이크 조금 좋아지는 약을 먹을 수도 있어. 이렇게 비유로 중립적인 톤으로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특성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고 요걸 조금 임프로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름 잘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아이들이 말을 좀 안 들어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죠? 말 안 듣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을 듣는 게 힘든 아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들이 말을 좀 듣기 힘든 이유가 그 말의 그 지시를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부모님 심부름 하는 걸 기억을 못했어요. 그거 쉬운 거 시키는데도 못해요. 간단한 거 시키는데도 못해요.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이 부족한 기억력이 뭐냐면 working memory, 작업 기억이라고 그래요. 어떤 information을, 정보를 머리에 좀 들고 있다가 그걸 약간 조작해서 써서 이렇게 답을 내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달달달 외우는 건 좀 달라요. 제가 의학 국가고시 이런 거 엄청 잘 쳤거든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진짜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엄마가 시켰어. 화장실 갔다 오면은 수건을 걸고 칫솔은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너 갈아입은 바지는 세탁기에 넣어야지. 이게 못하는 거 이거를. 기억이 안 나는 거 이게. 이게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생각하면 어때요? 수건 걸고 이게 어려워? 발 젖었잖아. 닦고 바지 벗었으면 세탁기에 넣어야지. 이게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작업 기억이 낮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이트보드의 그 능력과 사이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더 조그맣다. 손톱만 하다. 그러면 이게 답이 있어. 이제 제가 답 알려드릴게요. 이 답답해 미치겠어. 이 쉬운 걸 맨날 말해줘야 되나. 한 번에 한 개씩. 그거를 제가 김밥요법이라 그래요. 저는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김밥이. 그걸 이게 다 먹으려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요즘 그렇게도 먹던데. 잘라. 한 개씩.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거 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뭐 시험 쳐야 되잖아. 이거 시험 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막 터질 것 같아. 막 답답해서. 근데 오늘은 요 10페이지까지 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개만. 그 끝나면 next 지시. 그래서 김밥요법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맨날 말해 이거 간단한 걸 또 제가 맨날 말 안 하는 방법 엄청나게 도움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미리 루틴표를 잘 쓰실 수 있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루틴표인데요. 이 루틴표가 왜 중요하면 아까 그랬죠. 뭐 수건 걸고 뭐 해라 이거를 얘가들이 기억을 못해. 여기 보면 아침 루틴이 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20초 호흡, 호흡하기, 아침 먹기, 양치하기, 가방 챙기기, 머리 빗기, 옷 끼기, 나가기 다 있는 거야. 이거를 애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코팅하고 붙이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거 어머니들 잘 하시더라고. 요거를 이렇게 해두면은 이게 자율성을 올려줘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아이에게 다음 스케줄이 뭔지 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풍선불길 호흡할까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20초 호흡하고 나면 애한테 나영아 저기 가서 우리 20초 다 했네 뛰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만지는 거. 그 다음 뭐지? 그럼 호흡이네 같이 하자. 그럼 호흡 끝나면 또 떼. 이렇게. 그래서 아침 먹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을 나 너무 오래 먹고 있어. 딴짓 하면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타이머. 타이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밥 그만 먹으라 했어가 아니고 우리가 밥은 15분 정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건 미리 얘기하고 자 15분 갈게. 이러면 시각적 타이머가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타임이 줄어요. 이거는 소아정신과 의사나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내가 말을 안 해도 돼.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러면 애들이 뭐 그거 무시할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봐. 이거 이제 눈앞에 딱 놔두잖아요. 밥 먹으면서 저거 봐요. 애들이. 스스로 타임이 가는 거를 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작업 기억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되나? 내부 화이트보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외부 화이트보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 안 되는 거 가지고 실강이 하시지 말고 시스템을 이렇게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뭐냐면 화 내지 말라 이거를 조금 잘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요. 이해를 다 해도 화가 나요. 이것도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이거는 정상. 그게 올라온다고 난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애한테 그걸 이제 퍼붓는다거나 비난한다거나 경멸, 니 같은 애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걸 막 이런 그런 표현이죠. 경멸의 표현.
아니면은 애가 수치감을 주는 거야. 야, 와, 나 이것도 안 되는 처음 봤다. 이런 말 있죠? 이걸 내가 들었다 해서 어른인 나도 누구한테 들으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괴감과 수치감이 들죠. 부모가 내한테 그 말을 해. 세상에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네 나이 진짜 이것도 안 되나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들으면.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치감과 모멸감과 진짜 나는 아닌 아이인가 보다. 말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애가 반항할 수도 있어요. 말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 듣는 그 마음은 정말 많이 아파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건 괜찮다. 근데 그거를 애한테 퍼붓는 건 그거는 엄마나 아빠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진짜 호흡을 강조합니다. 약간 내가 화가 올라온다 하면 또 아이 앞에 너무 한숨 쉬지 마시고 숨을 쉬시면서 마음속으로 I can handle it. 나는 이 상황을 다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약간 나는 못됐다는 수치감 있잖아. 수치감. 내가 이것도 안 되나? 이런 감정이 어릴 때 들었잖아요. 그거 지워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나영아 어디 갔다가 나올 때는 한번 쑥 돌아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년 되도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챙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이한테. 한 10번, 100번 말했어. 또 잊어먹고 왔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똑같이 몇 번, 100번을 말했냐?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말해도 이거 계속 이러냐? 이런 말. 그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아이한테는 아, 나 이게 평생 안 되겠구나. 나는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이 돼요. 이거는 또 어떤 느낌을 주냐면 내가 크고 발전하고 배울 수 없다. 엄마 아빠가 줘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렵지. 이거 계속 까먹지.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요렇게 해볼까? 요거 저거 볼까? 이렇게 말하고 네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 훈련하고 루틴표도 보고 하면 너 점점 좋아질 거야. 점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해줘야 돼요. 부모님은. 네가 계속 안 된다는 이게 너다. 이 고정적인 마인셋이 아니고 너가 배우고 하면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성장 마인셋을 줄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종류의 말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내가 휴식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희생정신으로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아직도 부족한데 뭔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해야 돼. 뭘 더 해야 돼. 그래서 안 쉬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번아웃이 옵니다. 근데 있잖아요. 번아웃이 왔잖아요. 내가 피곤해. 내가 잠을 부족해. 내가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 이 말이 긍정적으로 다 가기가 진짜 거의 성인 아닌 다음에 안 돼요. 저도 이게 직업인데도 제가 잠을 못 잤다거나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하면 이 조금 신경질적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타시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소 그 기압이 떨어지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죠. 그럼 그때 꼭 얘기하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자기 먼저 끼고 아이한테 끼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산소가 떨어졌는데 그 정신 잃는 데까지 1분도 안 걸려요. 높은 데서는 한 20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빨리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엄마 정신 없어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엄마, 아빠, 부모부터 마스크를 해서 나가 숨 쉴 수 있어야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를 제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내가 아이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더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나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나는 무조건 번아웃이 되면 거의 이게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를 위해서 내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루틴은 너무 힘들 때는 쉬어서 잠깐이라도 쉬세요. 이렇게 말해서 애기한테도 말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고 지금 내가 좀 많이 지쳐가지고 한 30분은 쉬어야 될 것 같아. 애기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30분 좀 누워 쉬다가 또 재밌게 놀아줄게. 지금 조금 지쳐가지고 쉬어야 돼. 그래야지 또 에너지 받아서 더 잘 놀아줄 수 있어. 처음에 애가 좀 막 짜증내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잘 익히면 애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거는 애도 그런 습관을 배워요. 아, 어떤 때는 내가 요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구나. 경계를 세팅하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 짧게 쉬는 거 절대 죄책감 느끼지 말고 가족에 대한 투자다. 이 아이를 위한 거다 하고 좀 쉬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자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더 좋아요.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친구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쉬어주는 시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온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좀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계속되는 그 띠임인데요.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영어도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고 이것도 하고 운동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내가 보조를 해주면 얘가 더 좋은 아이가 되지 않을까.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세요. 근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완벽한 부모가 아이를 더 잘 자라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완벽한 부모가 되지 말라고 해요. perfect parent가 되려고 하지 말고 good enough parent가 되려고 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애가 완벽하게 행복하고 완벽하게 좋고 완벽하게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소아정신과의 굉장히 큰 축이 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발달을 할 때,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성숙 성장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좌절의 경험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아이들을 계속 기를 때 만족과 좌절의 균형이란 말을 써요. 당연히 애가 좌절만 하면 삶이 괴로운 거죠. 근데 만족만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과 좌절의 균형을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적절하게 얘가 감당할 만한 좌절은 겪는 것이 이 아이를 더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해줘도 돼. 또 모든 것이 다 잘 안 해도 돼. 그 잘 안 됐을 때 또는 실패를 했을 때 그 좌절은 애가 겪어야만 하고 겪어야 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애가 되고 삶을 살 때 좌절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애들 계속 만족만 시켜줬어. 좌절 처음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 있어. 만족과 좌절, 그러니까 내 엥 하고 이거 하고 싶어 싫어하는 그때, 아니 이거 하기 싫은데 해야 돼 하는 그때, 그 좌절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아 이런 좌절이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게 넘어가는구나. 아 그래도 내가 이거 한 개 더 배웠구나. 그 좌절을 통해서 그 좌절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perfect parent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감당할 만한 좌절을 주는 good enough parent. 그게 있잖아. 내가 힘들 때 얘한테 좌절을 주는 건 나 좀 힘들어서 쉬어야 돼. 그럼 애는 좌절하겠죠. 그거는 애가 감당해야 할 만한 좋은 좌절이에요. 꼭 해야 되는 좌절. 그렇게 해서 부모님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채찍 뺏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You're good enough. 이 정도면 good enough. 충분히 괜찮다.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자기를 돌봐주세요. 나한테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아이에게 따뜻함과 지지하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되는 본질 있죠. 부모의 역할의 본질. 한국에서 부모의 역할의 본질을 그러면 애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성적 좋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의 본질입니까? 그래서 학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잖아요. 부모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본질을 안 하시고 다른 걸 하면서 용 쓰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본질을 제가 밥짓기 요법이라고 해놨어요. 밥짓기 요법은 여러분 밥 지을 때 필요한 게 쌀, 그 다음에 물 맞추고 그 다음 불 하면 되잖아요. 더 필요한 거 없잖아요. 쌀이 아이들입니다. 쌀은 쌀맛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밥 지으면서 밥 맛을 내가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독특함과 고요함.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가 해줘야 본질이에요.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물이 사랑과 보호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절대적인 존재 가치. 이 메시지를 줘야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이 있지 않다. 어떤 모습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너의 존재 가치.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소중하고 존중받을 존재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그냥 무조건 줘야 돼.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메시지 안 주고 있다. 그러면 부모의 본질이 지금 새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요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20초 호그예요. 그래서 20초 호그를 하면서 20초 호그를 해서 따뜻해지고 공감이 이렇게 피부에 공감이 있으면서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라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 그게 물입니다. 물. 나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불입니다. 불. 이게 뭐냐면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부모가 가르쳐야 될 거는 얘야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거란다. 그거를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가치와 마음 자세 교육이라 그래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 그다음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마음 자세. 가치는 제가 4개 종합해 놨습니다. 정직, 성실, 배려, 기여.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가 거의 거기서 파생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자세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 앞에도 말했다시피 모든 상황에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다. 살아가면서 좋은 점과 감사할 점을 찾으면서 살아가면 된다. 가치와 마음 자세를 넣어주는 그 교육이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교육.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That's it. 그 외에는 본질 바깥. 그 말은 뭐냐? 본질만 잘해주면 바깥은 좀 힘을 빼도 돼요. 밖에서 너무 용쓰시고 본질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애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밥짓기 요법 꼭 기억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절대적 존재가치 주고 마음 자세와 가치를 가르쳐주면 내 역할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는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말이 내가 잘 안 돼. 그래도 따뜻한 눈길, 따뜻한 손길, 따뜻한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은 미사 여구가 있어도 눈길이 안 따뜻해, 차가울 거나 미워. 그러면 다 아이들이 안단 말이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 부모님이 둘 다 막 학력이 높으시거나 뭐 육아를 막 되게 막 이렇게 하시거나 막 미사여구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대구 사람이고 장사하시고 공장하시고 이런 말이 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만큼 따뜻한 부모님이 없단 말이죠. 특히 어머님이. 그게 아이에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말보다 그 엄마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 당연한 건데 애들한테 물으면 엄마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참 좋아한다. 우리 아빠가 나를 참 너무 예쁘고 좋아한다. 그런 눈빛, 몸짓, 터치, 스킨십, 허그. 우리 엄마 많이 해주신 거 궁디 톡톡. 우리 엄마 또 많이 해주신 거 부비 뽀뽀 어린아이 같으면. 그게 어떤 메시지 주냐면 만약에 뭐 못해서 좀 야단을 맞았어도 우리 엄마가 날 참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그런 말을 했죠. 또 잊어먹었냐? 그거 또 없어졌냐? 이런 말을 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 따뜻함은 내가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그 눈빛과 터치, 그 분위기를 따뜻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그렇게만 해주셔도 말이 잘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 여기서 더 안 하셔도 돼. 내가 뭘 덜 해서 아이가 덜 힘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오시고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걸 오히려 내리세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좀 편하고 그래야 내가 얘가 따뜻한 눈길, 따뜻한 말, 따뜻함, 지지함, 긍정적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많은 걸 하려는 걸 내려놓는 거 1번.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괜찮고 더 많이 할 필요 없다. 그 다음 2번째는 이 아이의 독특함과 다름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독특함과 다름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나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참 좋아하고 수용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너 이거 진짜 정말 아니다가 아니고 너 그 모습 그대로 참 특이하지만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다는 것만 해주시면 그것만 해주시면 이미 그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을 다 주고 있는 거고 진짜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만 주고 계시면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하나도 못 해도 부모가 아예 해줘야 되는 본질은 지대로 충분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괜찮다 얘기하고 그냥 푹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